50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명예 할매. 그러나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바꿔놓은 건 한 머슴 아이였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야담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한나절 걸음 떨어진 작은 마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할매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할매.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뛰어난 의원이었지요. 할매의 약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열병부터 노인의 관절염까지 할매의 손을 거치면 신기하게도 다 나았거든요. 50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할매의 손끝에는 무엇이든 고치는 마법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한글도 한자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약초 이름과 치료법을 귀로만 들어 외웠지. 단 한 줄도 기록해 본 적이 없었지요. 가끔 밤이 되면 할매는 혼자 앉아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말이지요. 50년 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들이 모두 바람에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걱정 때문에 할매의 마음은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여름 장마가 막 끝난 아침이었습니다. 약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1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요. 할매는 재빨리 아이를 안으로 데려와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진단은 금세 나왔습니다. 찬 것을 많이 먹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다는 것이었지요. 이학동이라는 이 아이는 집안이 기울어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다가 어제 시원한 우물물을 너무니 마신 것이었습니다. 할매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재들을 골라다렸습니다. 감초, 계피, 생강. 각각의 양을 손끝 감각으로 정확히 맞춰가며 말이지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 그릇을 다 마시자 학동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학동은 할매의 정확한 진단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맥만 짚어보고도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할매는 학동의 또렷한 말씨를 듣고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학동은 예전에 서당을 다녔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서 김서방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한글도 한자도 읽을 줄 아는 아이였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매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학동은 종종 할매의 약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요. 맥만 짚어보고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할매의 실력이 신기했거든요. 학동이 약재 이름들을 궁금해하자 할매는 당귀, 천궁 같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매는 자신의 큰 고민을 학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자신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걱정 말이지요. 학동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매가 하시는 말씀을 자신이 글로 적어드리겠다고 말이지요. 그러면 후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학동도 자신의 부탁을 말했습니다. 할매의 의술을 배우고 싶다고, 사람을 고치는 일이 정말 멋있어 보인다고 했지요. 할매는 학동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학동은 할매의 처방을 글로 남겨주고 할매는 학동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부터 둘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매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학동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모든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증상에 어떤 약재를 얼마나 썼는지, 어떤 순서로 다렸는지, 몇 번에 나누어 먹였는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둘만의 기록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림과 글자를 섞어서 할매도 이해할 수 있게 말이지요. 약재들을 뿌리 모양, 잎사귀 모양으로 그려놓으니 할매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동도 할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들이었지요. 할매는 학동에게 말했습니다. 약을 쓰는 건 쉽지만 사람 마음을 읽는 건 더 중요하다고. 환자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디가 정말 아픈지 알아야 제대로 고칠 수 있다고 말이지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동은 할매의 진짜 제자가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할매가 처음으로 자신의 처방전이 글로 적힌 것을 보는 날이 왔습니다. 학동이 내민 종이에는 정갈한 글씨로 처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많은 증상, 도라지 2돈, 감초 1돈, 생강 반돈, 하루 3번 나누어 복용. 할매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이 속에 자신의 50년 경험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지요. 학동이 할매의 말대로 환자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도 함께 적어 놓았다고 하자 할매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할매는 학동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낡은 나무 상자였는데 안에는 갖가지 모양의 작은 침 놓는 도구들이 들어있었지요. 할매가 어릴 때부터 써온 것으로 할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매는 이 귀한 도구들을 학동에게 주었습니다. 학동이 이제 자신의 진짜 제자라고, 언젠가는 이것들을 써야 할 날이 올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한편 약방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돌쇠는 먼 발치에서 할매와 학동이 약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섞이지 못한 돌쇠는 무심한 듯 도끼를 내려치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나도 열심히 했는데 저놈 아이는 1~2달 만에 할매 옆에 딱 붙어 앉고 나는 열애를 넘게 있어도. 그날 밤 돌쇠는 약방 한켠에서 혼자 붓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도통 읽히지도 써지지도 않았습니다. 학동의 또렷한 글씨체가 떠오르자 돌쇠는 이내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 돌쇠는 약재를 고르던 중 값이 몇 푼 더 나아가는 황년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옆자리에서 반값에 팔던 노란 뿌리를 슬쩍 골라 담았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냄새도 괜찮겠지 뭐. 돌쇠는 그렇게 중얼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화로 번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의 5살 손자 동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인사불성이 된 것이었지요.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매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열은 40도가 넘었으며 온몸에 작은 발진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할매는 이것이 풍독이라고 진단하고 빨리 해열제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매는 평소처럼 약재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맞는 처방인데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었어요. 1시간, 2시간,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의 숨소리는 더 가빠졌습니다. 이장이 다급하게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매가 잘못 고친 게 아니냐며 50년 동안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매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맞는 처방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때 학동이 급히 달려와서 할매가 쓴 약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학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황련의 색깔이 이상하고 냄새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이것은 진짜 황련이 아니었습니다. 학동은 급히 돌쇠를 찾아 이 약재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물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며 평소처럼 장에서 샀다고 대답했지만 학동은 알아차렸습니다. 돌쇠가 값싼 가짜 약재로 바꿔치기를 해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학동이 지금 당장 진짜 황련을 구해와야 한다고 하자 이 한밤중에 어디서 구하냐며 사람들은 더욱 소란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점점 커졌고 할매에 대한 불신도 퍼져나갔습니다. 할매가 늙어서 헷갈린 거라고 까막눈이라 약재도 제대로 못 가린다고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할매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때 돌쇠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할매가 약재를 잘못 지시한 게 아니냐고 자신이 약재를 구별할 줄 알겠냐고 말이지요. 학동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학동은 할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횃불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동이를 살리기 위해 할매가 가르쳐준 대로 진짜 황련을 찾아야 했거든요. 새벽녘 학동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손에는 진짜 황련을 들고 있었지요. 할매는 급히 약을 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약재로 말이에요. 1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이에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아이가 깨어난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학동은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생각했어요. 학동은 그동안 기록해온 장부를 꺼내며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할매는 잘못이 없고 돌쇠가 계속 가짜 약재로 바꿔치기를 해왔다고,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지요. 사람들은 돌쇠가 동이를 죽일 뻔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할매가 조용히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했지요. 할매는 돌쇠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돌쇠도 10년 동안 자신을 도와줬고 그 마음까지 가짜는 아니었을 거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매의 너그러운 용서에 깊이 감동한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학동은 이제 20살이 넘어 마을의 정식 의원이 되었습니다. 할매의 모든 처방전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지요. 할매는 그 책을 쓰다듬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글자가 되다니 말이지요. 돌쇠도 이제는 진정한 조수가 되어 성실히 일했습니다. 가끔 할매와 학동이 어려운 의학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돌쇠도 학동에게 글자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할매는 흔쾌히 학동에게 돌쇠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세 사람은 약방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동은 할매가 돌쇠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할매에게서 의술을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더 큰 것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글자보다도 약재 지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의술은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는 걸 할매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포근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약방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처럼 세 사람의 우정도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할매의 까막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를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진정한 의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진정한 배움은 나이나 신분, 심지어 글을 아는지 모르는지보다 더 소중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